네, 오늘은 3대 성공 비결 해서 목표, 신념, 실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우리가 너무 길지 않게 이 책을 냈을 때와 지금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뭐라고 썼지라고 잠깐 기억 안 나세요? 생각을 네, 저 안 나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내놓고서는 많이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 진짜요? 네. 이번 기회에 바꿔주세요. 네. 그러면은. 나 얘기를 뭐라고 하면서. 근데 적었어요. 허피디 사례는 여전히 뭐 크게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목표가. 왜냐하면 빠르게 바뀌는 시장과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된 거예요. 잘 적었네. 그렇죠. 그런 거 같죠? 그렇게 신기하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거기에 굉장히 주안점을 주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점을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변화를 시켜서 새로운 변화를 주자.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주자.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의 어떤 그 패러다임에 변화를 주는데 일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역시 크리에이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까? 유튜버로서? 봤죠. 네, 맞죠. 잘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시각과 이해관계를 통해서 더 발전하자. 역시 사람이었구나. 역시 사람. 그래서 요즘엔 좀 바꿨죠. 왜요? 이제는 안 만나고 싶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게 없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이 원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이제 남들에 맞춰져 있다는 걸 되게 알아가지고 남들의 기분에 제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남들의 변화와 남들의 것에 제가 중심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금 저에게 포커스를 많이 주는 편으로 나나 잘하자. 나를 잘 알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진짜? 네. 좋은 그리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나에게 누가 온다면 저는 거부하지 않지만 그렇지. 내가 굳이 가지 않겠다라는 걸로 좀 바뀌었어요. 그렇지. 저는 그래야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저처럼 만약에 항상 집에 박혀져 책만 보는 사람 나가야겠지만 저는 항상 남만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책도 읽고 좀 그런 아직도 잘 안 돼요. 아직도 잘 안 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럼 바꾸고 싶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장사든 사업이든 어떤 목표를 가진 걸 성공하기 위한 목표, 신념, 실천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근데 한 분씩 하시고 가볼까요? 그래요? 네네. 과거에? 네네. 파이님 건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어떻게 기억이 안 나? 자기들이 쓴 건데. 목표는 똑같아요. 퇴사 상황을 대비해서 제2의 저수지를 40살 전에 만들자. 맞는데? 목표를 이뤘네. 만들었어요. 제2의 그쵸? 저수지들은. 만들고 있잖아.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신념 목표가 그거야. 저수지였던 거야. 저수지. 근데 지금 엔잡러로서 성공한 거잖아요. 그죠? 엔잡러로 가고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신념 뭐였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를 대비하는 데는 장사가 최고다. 사업이죠, 사업. 그렇지.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업이 정말 최고다. 사업 아니면 투자인데 하여튼 사업은 정말 매력적이다. 그 신념은 흔들리지 않고 계신 겁니까? 사업은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아직도. 자, 그리고 실천. 일단 작게부터 팝콘 자동차 상품을 블로그에 팔아보자였어요. 했었죠. 와, 대박이다. 이때가 이 팝콘 자동차에 집중할 때라 그죠? 블로그로 팔고 막 이럴 때. 우리 이 책 언제 썼어요? 2018년도요. 우리 끝내갔을 때였는데 막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때였다. 2018년도 1월에 나왔기 때문에 2017년도에 여름부터 이제 했어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요 원고를 뽑을 때는 여름이었어요. 저희가 2017년도가 제일 매출이 컸었을 때였어요. 맞네. 와. 2017년도가. 그리고 저의 목표, 신념, 실천은 너무 많아서 여기서 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씩 꼽아주세요. 목표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건 딱 한 가지. 고용되지 않겠다. 네. 끔찍해요. 네. 진짜 약간 근데 그 도전 정신이 올라온다. 되게 고용하고 싶다. 그래요? 하기 싫다고 하니 절대로 누구에게 고용되지 않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 안 할 걸 진짜. 그게 저는 진짜 목표예요. 그리고 노동하지 않겠다. 진짜. 일하지 고용된 않겠다. 노동을 하지 않겠다. 네, 고용된 노동을 하지 않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인 노동을 한다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죠. 와, 멋있다. 고용되지 않겠다. 일하지 않겠다. 네, 자본주의는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념 뭐냐면은 이제 문제 해결책은 반드시 있다. 이거죠. 그냥 뭐 사실은 삶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업, 비즈니스, 장사, 관계에서는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면 또다시 불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서의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뭐 그때그때 우리가 성장하면서 있는 일 같은 경우는 그냥 레디비 해도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사업에서는 문제 있는 거는 고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악화되거나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뭐 썩어 들어가면서 망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항상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괜찮아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게 클레임이 됐던 상품의 문제가 됐던 자금적인 문제가 됐던 사업에서는 꼭 해결해보자. 이게 신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천은 그거예요. 관계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표다 아니면 내가 사장님이다 아니면 내가 뭐 어쨌든 여기서 책임자다라고 하면 상대방과 잘 지내려고 하는 거 어떻게든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강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오랫동안 보면 되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유 없이 냉대하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있잖아요. 뭐 경쟁 사회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남이 잘 돼도 그거 잘 되는 걸 막 좋아해주기도 힘든 거고 같은 라인에서 밤새 장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안 되는데 옆에가 잘 되면 너무 좋겠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얄밀 수 있죠. 쉽지 않아요. 네. 그런 와중에서도 서로 잘 지내고 또 나쁜 건물주, 좋은 건물주, 이상한 손님, 좋은 손님 하여튼 여러 사람들과 다 항상 갈등을 겪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번, 두 번 만날 사람이 아니라 계속 만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든 나하고 잘 지내보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주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물건 관련해서 대주는 사람이라든지 관계자 되게 중요하고 직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세 가지에 관련된 사람들 때문에 사장님들이 맨날 술을 먹거든요. 직원 짜증나도 술 먹고 손님 짜증나고 건물주 짜증나고 이제 못 해먹겠다라고 하는 게 술로 해결되는 게 아닌데도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잖아. 어떻게든 내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정말 너무 싫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업이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 뭐 사장 싫어서 사업한다지만 이 모든 사람이 내 사장이 되는 사실은 뭐 좋겠네가 아니라 손님이 사장이 되고 갑과 을의 관계라고 따지면 손님이 갑이 되는 거고 내가 을이 되는 거고 건물주가 갑이 되는 거고 내가 을이 되는 거고 요즘 시대에 직장인 직원이 갑이 되지도 않는 그런 관계에서 갑이 많이 생기는 관계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영세할수록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 이상 된다면 담당자도 있고 책임자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다 1대1 관계구나. 그렇죠. 근데 영세하면 모두 1대1 관계예요. 관계야. 모두. 그러니까 사실 그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영세하면. 그렇죠. 저도 사실은 건물주와 부인이 어느 정도 얘기해 주니까 이 스트레스가 감당이 되는 거지. 저희가 오로지 1대1이라고 했으면 진짜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도 건물주랑 잘 얘기하더라고요. 허PD. 요즘에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뜸부기님이 중간에서 많이 해주셨기 네.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래도 큰 일들은 뜸부기님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가능한 거지. 기대가 있으니까 그치. 내가 덜 스트레스 말 받는 거지. 못하겠어. 그럼 언니가 말씀하세요. 생각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뒤집어지 갑자기 어느 순간 못하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영세하면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영세할 때 어느 정도 규모를 끌어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영세한 상태에서 계속 가다 보면 눈물이 나지. 맞아. 알죠? 그거 툭 건들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감정을 잘 추스리고있거든. 그래도 해야 돼. 그래 그럴 수 있지. 이해해. 손님이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이해하면서 잘 참아가는 감정이 이제 항상 사람이 일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컵이 꽉 차 있어. 그렇죠. 그럴 물 때 한 방울만 들어가면 딱 넘치는 들어가면 거야. 넘치면서 막 외롭고 눈물이 나고 슬프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참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영세하는 그
영세하게 시작했으면 그 규모를 끌어올리는 거. 그거 있잖아. 약간 컵이 꽉 차 있으면은 이제 비우기 힘들면 컵을 키워야 돼. 맞아. 맞아. 그렇지. 맞아. 잘한다. 컵을 키워야 돼. 근데 그렇죠. 내가 아무리 비워내도 이 사업은 맞아요. 비워낼 수 없어. 그래서 규모적으로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팝콘으로 예를 든다면 그때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 한두 명이 들어와지고 매출이 거기에 받쳐주고 월급을 줄 수 있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성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 채용에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 누군가를 더 채용해야 되고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절대로 우리 주위에 만약에 혼자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진짜 많이 헤아려 줘야 되고 그 짐을 나눠 가져줘야 돼요. 근데 그 직원이 시스템 없이 들어왔을 때는 잘 유지하지 않고 그 직원 스트레스가 커가지고 단팥도 나갔었잖아요. 저희 직원분이. 왜냐면 저희가 직원에 대한 시스템이 많이 없다 보니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너무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직원으로 오는 사람들은 주체적인 사람이 아닌데 맞아요. 하는 일들이 되게 주체적이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그러니까 왜냐면 영세한데 내가 못하는 부분을 고용했는데 그 영세 어느 정도 애매한 규모야. 예를 들면 내가 세금을 못해. 아니면 내가 배송을 못해. 근데 배송만 주고 월급을 주기에는 양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에게 배송뿐만 아니라 다른 걸 맡겨야지만 이 한 달에 200, 170이라는 게 받쳐주는 건데 직원이라는 게 갑자기 본인이 원래 배송만 하던 사람인데 어느새 딴 걸 하고 있다 보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하는 것만 하게 뭐 딴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내 일은 배송이야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작아서 애매한 일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수민이라는 친구가 어느 정도 주고 있었지만은 그걸 버티지 못한 게 얘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배송 말고도. 이제 그럴 때는 그 친구도 힘들고 내가 주는 기준도 애매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내 일에 집중 못하는 거예요. 이 직원에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커져야 되는데 이 직원에게 포커스가 다 있다 보니까 이것도 어려운 일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감을 잡는 건 뭐냐면 그런 이제 경험에서 오는 건 뭐냐면 그때가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이게 조금 컵이 넘칠 것 같으니 조금 이렇게 컵을 늘리자라고 했을 때가 진짜 중요한 거고 그때 그 사람이 누구냐도 되게 중요하죠. 물론 근데 그걸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데 아니죠. 그때 사실은 내가 좀 이게 좀 빠져도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진짜 박차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릴렉스 되는 게 아니거든. 아니야. 그때 보니까 내가 지금 되돌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시점은 터쳐지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잘 되겠다라는 감을 언제 갖냐면 미친 듯이 그것만 일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해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안 돼. 근데 저는 그게 포퓰리즘 같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할 때나 사업이나 이런 거 볼 때 보면 야, 나 정말 미쳤다. 내가 일밖에 안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가 가장 잘 되고 있는 때더라고요. 그때 그렇죠. 많이 울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서 우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넓어지면서 더 팍 터질 때가 있어. 하여튼 그게 있어. 그때를 잘 컨트롤하고 잘 지나가면 이게 막 이렇게 팝콘 터지듯이 알죠? 팍팍팍 터지면서 언제 이렇게 이게 커졌지? 늘러지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 오히려 그 생각을 해요. 지금 다음 단계가 잘 될 단계구나. 맞아. 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오히려 느슨해지고 이럴 때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맵 안에서 이거 반드시 더 다음 단계가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허전할 때는 뭘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바쁘고 힘들 때가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젊은 사람들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장님들 보면 발달해야 돼. 그러니까 더 잘 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딱 빠지는 사람들이 성향이 딱 있어. 왜냐하면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더 커지는 거 원치 않는다. 근데 그거는 사실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힘들어서 혹은 이거를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이거를 해결할 마음이 없는지 그게 있어요. 사실 보면 깊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만족을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걸 컨트롤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알거든. 여기서 얼마나 더 노력을 또 더 해야 양념을 쳐야만 이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지. 그렇죠. 아니까. 그래서 사실은 나이테가 생기는 것처럼 그 포인트에 굉장히 힘들어. 맞아. 진짜로. 맞아. 그거를 사장님들이 알고 계신다면 아 이거 지금 더 성장하려고 나이테가 하나 생기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콘텐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때 미친 듯이 하게 되는 일들을 해결하고 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펼쳐지는 거거든. 그럴 때 그냥 즐거워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진짜 아니에요. 뭘 느끼냐면은 이제 약간의 저희도 뭐 이것저것 막 듣는 얘기 많고 성공한 사람 많고 사례 많다 보니까 왠지 그런 이제 잘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뭐 분별해야 된다. 아까처럼 워라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미친 듯이 하자고 잘못되고 있나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예민해지니까 서로가 너무 싸우는 부분이 예민해져요. 있죠. 그 부분에서도 저도 이제 포기한 게 이제 몸은 힘들고 뭐가 되는데 자꾸 의결해서 막히니까 또 못 나가는 거. 이게 이거 할까 하다가 그 얘기로 막 일주일 동안 싸우고 있으니까 못 해먹겠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팝콘 자동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미친 듯이 막 힘들 때 이제 다져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과 그리고 그때 좀 근데 무서움도 나는 뭔지 알 것 같아. 약간 여기서 내가 미친 듯이 했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내 김치국 마시는 건데 저도 이제는 바뀌어서 잘 되면 뭐 어때? 그래. 대박 나면 뭐 근데 사람이라는 게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 잘 되면 어떡하지라는 이상한 두려움이 있어요. 안 믿겠지만 너무 잘 돼가지고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되게 뭐 이런 사람인데 여기에 몰두돼서 내 영혼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냥 이래야 미친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인색한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릴렉스하자. 그래 사업은 이렇게 나누라는데 워라밸이 있다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사업은 안 된다는데 이러면서 핑계들이 약간 생기는 거죠. 뭐 틀린 말도 아니겠지만. 근데 컨텐츠도 비슷한 게 미친 듯이 올려야 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베이스를 깔면서 기본적인 저단계일 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아직도 그런 단계인데 이제 저도 약간 피곤하다 보니까 약간 살짝 빠졌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우리가 미친 듯이 할 때 지금 좀 더 신망까지는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팀원들이 그러면 이거 영상 한 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렇죠.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 채널이다 생각하고 그냥 하는데 다 같이 마음이 아닐 때는 김이 좀 빠질 때가 있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발전되면 겁을 먹기도 하고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하기도 해. 왜냐하면 얼마나 또 쏟아야 되는지 또 알기도 하고 그래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과 어쨌든 지키려고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그 생각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 그대로 그 각성이라는 상태, 자기를 알고 하는 것도 진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 좀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네, 저도 그래요. 모르겠어요. 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의 얘기, 성공했다는 사람들 얘기 중에서 뭐 되게 한동안 유행했었던 것들이 일을 막 외부에다 줘라, 뭐 너는 뭐 해라 하고 하는 거 많긴 많은데 여튼 창업주가 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진짜 많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밖에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뭐 무슨 사법고시를 치건 뭘 하더라도 공부만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만드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개를 함께 누리는 거는 좀 더 먼 미래의 일인 것 같아요. 확실히. 절대로 확실히 먼 미래의 일이지 지금 당장에 내가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를 분배를 한다라는 건 그냥 내 인생 자체를 일에 집중을 일이나 목표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과정 하나하나를 그냥 소중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준비가 안 됐던 것 같고 내 정신 상태도 뭐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끔 뭐 변화하겠다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에게 안 보고 이제 나를 보겠다고 했던 게 내 그 상태 그런 공황 상태 뭔가 패닉적인 상태에서 사실 잘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좀 더 자신을 알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 이렇구나라는 게 인지되면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시기가 있으니까 만약에 너무 또 아니신 분들은 다시 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럼요. 보면은 되게 아쉽지만은. 그래서 중요한 게 멘탈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멘탈 관리를 해라. 멘탈이 무너지면 사실 목표가 뭐가 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목표를 잘 정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중요했던 거죠. 목표, 그럼요. 신념, 실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뭘로 고스란히 연결이 되냐면 멘탈이 약하든 자본이 있든 없든 뭐 내 시간이 있든 없든 뭘로 연결이 되냐면 얼마나 절실한가로 그러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절실하게 되면 이것들을 생각할 수 없이 그냥 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 여전히 절실한 사람이 훨씬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훨씬 크다. 전 거기서 뭐냐면 절실함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실함이 누구에겐 돈과 성공이고 절실함이 누구에게 저 같은 사람은 성공한 이미지고 막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이미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절실함이 다 있는데 그게 사업하고 연결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절실함이 그 사실은 현실적인 것이냐 타협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모습이라든지 아름다운 나의 모습. 그러니까 그게 내가 나를 모를 때는 이게 돈과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그 나를 모를 때에는. 그러니까 나도 절실해.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어. 나도 살아남아야 돼라고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이제 사실은 그런데 결과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절실해. 절실한데 그 상황 속에서 주변을 아까처럼 버려야 되는 상황. 일만 미친 듯이 하고 주변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이제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나는 절실한데.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아주 있는데. 단순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 절실함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보이는 실체와 이상을 쫓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먹을 것을 쫓느냐의 문제라서 내가 만약에 난 성공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먹을 하면 게 고팠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 안에서는 그건 조금 그래 좀 천천히 가도 되지라고 바로 그거는 타협이 돼요. 근데 이번 달에 내가 이거를 채우지 못하면 난 빚쟁이가 돼라는 거에 쫓아가면 그건 바뀌지 않는 현실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뭐 마음을 놓든 아니면 내가 천천히 살자고 해도 빚쟁이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절실함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빚쟁이가 되는 애도 불구하고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럴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번에 당근 얘기를 했지만 당근이 앞에 계속 있어서 쫓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당근이 앞에 있어도 어떨 때는 당근을 쫓아가고 어떨 때는 안 쫓아가고 이렇게 일관적이지 못한 건 사실 아예 그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는. 근데 내가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게 금전적인 목표가 됐든 아니면 내 외모든 내 명예든 뭘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때로는 타협이 되는 목표이냐 아니냐. 이거는 절대 대체 불가능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때로 절대 대체 불가한 거. 그러면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보면 내가 이거를 벌지 않으면 오늘 7만 원을 채우지 못하면 빚쟁이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절실함에 새벽 4시까지 버틸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냥 비도 오는데 들어가야지 하면 그냥 대체되는 거예요. 늘 대체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닌 거. 그래서 다이어트도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애도 잘 못하시잖아요. 날씬하면 좋겠지. 오늘 열심히 해야지. 그땐 절실해요. 근데 대체가 되거든요. 좀 덜 날씬해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그치. 내가 맨날 하는 근데 절실한 건 뭐냐면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6개월밖에 못 산대. 병원에서. 그럼 절실하게 된 거죠. 대체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뭘까? 진짜 고민하게 된다. 그렇죠. 난 괜찮지 않아? 이게 펑퍼짐한 거 입으면은 괜찮지. 아직은 괜찮지. 이거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수치가 3 떨어지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하면 절실한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그 절실함의 문제가 대체 가능하지 않은 그게 마음에 되게 와닿는데 회사를 저는 45세까지, 그러니까 45세까지만 다닐 거야 라는 목표를 정해두고 그 안에 월급에 대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어쨌든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내 생활하려면. 그런 목표가 생기니까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키우려고 하고 그렇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대체될 수 없는 그런 그렇지. 근데 무언가가 있을 때. 재밌는 게 뭐냐면 파이님은
저보다 훨씬 금전적으로 여유로우신 분이에요. 그죠? 직장도 있으시고 좋은 직장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절실해요. 돈에 대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절실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닌데 저보다 되게 절실해요. 각자 기준이 있으니까. 그냥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에 대해서 두 분과 내가 항상 동떨어져 있구나. 아니야. 항상 느끼는 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 성향상 이 돈에 대한 절실함이 누구보다 절실함이 필요한 사람인데 안 절실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절실할 수 없는 성향인 거야 돈에 대해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냥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절실함의 목표를 난 대체할 수 있는 안 되나? 목표를 자기가 설정을 해야 되는 설정을 거야. 해야 자기를 알고. 그러니까 돈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돈에 어느 상황이든 절실해. 그러니까. 내가 절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절실한 사람들은 목표를 맞춰서. 왜냐면 사람이 사는데 천이 안 필요한데 천을 꼭 해야 되는 절실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절실한 목표는 자기가 반드시 그걸 찾아야 되는 거 같아요. 저 같은 사람 더 고민해야 되는 그렇죠. 거 같아. 근데 나는 절실해, 돈 절실해라고 한다면 너무 대체 가능한 거죠. 뭐 없으면 어때라고 대체가 되기 때문에. 안 쓰면 돼. 그렇지, 그렇지. 돼. 그러기 때문에 그건 목표가 안 되는 그러니까. 거야. 이제 느꼈다. 그렇지. 대체되지 않으니까 절레절레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지? 그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가 있으면 그냥 반사적으로 몸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서 맞아. 나도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절대 그건 안 되지라고 해서 옛날에 뭐 전쟁터라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가장이 사망한 가정에서 엄마들이 자식들을 어떻게든 이끌고 사는 거는 대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대체 불가능한 걸 자신이 목표를 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절대 하기 싫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 안 되는 거. 나는 절대 싫어. 난 막 상상만 해도 싫어. 너무 웃기다. 그럴 때 아유 그래 그러면 하나라도 더 배워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뭘 알아야 뭐 면접을 해먹지 하면서 절대 싫어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있으면 좋겠지 하는 거 아니야. 또 좀 더 살면 행복한 거 그런 거 말고 절대 안 되는 거. 오히려 더 그게 나를 발전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네. 자 그러면 그거를 찾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까지 어떻습니까? 생각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목표, 신념, 실천 사항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돈 많이 벌면 좋겠다. 아까 우리가 상담했던 친구도 많으면 좋죠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대체 가능한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진짜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고. 당연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빚도 갚아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 얼마인데 그게. 금액 그쵸. 제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게 아까 전쟁 얘기할 때 왜 전쟁처럼 살아야 될까 하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전쟁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겠네. 그렇죠. 전쟁은 다 다른 거죠. 다른 나에게 거니까. 전쟁이 무엇이냐. 나에게 전쟁이 나를 개발하는 거냐. 아니면 나에게 전쟁은 나를 온전히 그냥 두는 것이냐.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잘 고민해.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세요. 다 돈은 아니다 보니까 창사를 했을 때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만 나에게 전쟁 모드는 무엇이냐라고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엉뚱서 열심히 가보겠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살아봅시다.